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Analyze에 대한 모든 강의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제 1권의 두 번째 단어인 affect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affect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affect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시면 라틴어 afficere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 라틴어의 지분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라틴어는 모든 유럽어의 뭐 모든은 아니지만 부모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afficere라는 이 동사를 이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이거는 구글 그 윅셔너리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지금 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글씨가 좀 작아서 확대를 좀 해보면 1번으로 I treat, I manage, I handle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제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어는 동사의 원형을 사전에 등재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동사의 주어가 1인칭 단수였을 때, 즉 나, 내가 뭐뭐 한다. 이렇게 걔를 원형처럼 등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걔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afficcio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사 원형이고요. 얘는 이제 1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그래서 나는 뭐 treat 한다, manage 한다, handle 한다 이런 말이죠. 그 treat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뭐를 뭐 대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충 아시니까 이거는 제가 굳이 한국말로 안 할게요. 일단 manage란 말 다들 아실 거고 handle 저거 이제 뭐 다루다라는 뜻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1번인데 2번을 보시면 I influence 또는 I have an effect 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1번이랑 2번이 좀 다른 말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면 한 단어로 귀결이 안 됐겠죠, 당연히. 즉 같은 공통 그림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afficere라는 동사는요, 앞에 add 이거 이제 저희가 analyze 할 때 했었죠, 그쵸? 이 add는 영어로 치면 전치사 to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쪽으로 이거고, 그다음에 facere 얘가 뭐냐면 영어로 굳이 따지면은 do나 make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다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고 만드는 쪽으로 향하다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fficere 라는 말의 기본 바탕 그림이 그렇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만들거나 또는 하는 행위 쪽으로 라는 그 그림은 직접 내가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손을 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 affect의 뜻이 내가 뭘 다루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예, 내가 손을 어디다 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두 가지 뜻이 좀 공통 분모가 좀 보일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잠시 아까 보셨던 그 afficere가 그 add랑 facere 이거 두 개 합친 거라고 그랬죠. 또 뒤쪽에 나오는 이 facere는 영어로 치면 do나 make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흔하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 로마 시절에도 이 facere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 영어로 make나 do를 허구한 날 쓰듯이 정말 그 빈도가 높잖아요. 사용 빈도가. 얘가 그런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뜻이요 일단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여러 뜻에 돌려 쓸 수 있어서 많이 쓰는 거예요, 걔를. 또는 돌려 쓰다 보니까 뜻이 많아지는 거기도 하고, 예, 뭐 서로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죠, 그쵸? 근데 어쨌든 이 facere라는 단어를 보시면 뜻이 지금 이게 라틴어 사전을 보는 건데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요, 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싶은 이게 막 이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 이거는 교재에도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거를 잘 보세요. 1번, 2번, 3번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그 라틴어 사전에 나온 거를 바탕으로. 그럼 1번 하다, 아까 보셨지만 이 facere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영어에 do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다라는 말에 가까운데 그 두 번째가 만들다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만든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야만 발생합니다. 그렇죠? 뭘 만들려면은 노동이라는 것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인간의 삶에서 오늘날처럼 공장이나 이런 것이 존재하기 전에는 뭘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뭘 먼저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자식을 낳는 거, 그렇죠? 애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낳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은 애를 만들어. 예, 그래가지고 애를 낳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가 그렇게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하고 다시 보여드리면 조금 아까보단 나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영어도 보면은 do나 make 가지고 이런 다양한 뜻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전통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 그래서 이 face라는 단어가 굉장히 고빈도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쓰던 고대 로마 시절에도 face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한 단어들도 당연히 많을 거고, 그 파생한 단어들이 오늘날까지 당연히 또 전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팩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 왜 뭐 팩트 폭행 뭐 이런 거 하고 뭐 팩트충, 그 다음에 뭐 팩트로 조진다 막 속된 말로, 그 팩트란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팍툼이라는 이 라틴어 명사입니다. 보통 라틴어에서는 뒤에가 um으로 끝나면은 이제 명사가 되는데, 뭐 사실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저기서 뒤에 있는 um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영어 단어화된 게 fact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이라는 것도 뭔가 하고 만들다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고 무언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거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팩트라는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pacify라는 이 단어보다는 그 Pacific이란 말이 더 귀에 익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Pacific 그 sea, Pacific Ocean, 그래서 태평양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태평양. 왜? 그 다음에 상표 중에는 아모레 퍼시픽도 있고, 그 Pacific이란 말에 그 태평양 할 때 그 보시면 평화할 때 그 평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평. 그 왜 들어가 있냐면은 원래 이게 그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pacify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pacem이라는 평화라는 단어랑 facere 만들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이제 영어로 수입한 거죠. 그게 pacify인데, 그래서 이제 얘가 오늘날 쓰이는 그 맥락을 보면은 뭔가 그 화난 사람 진정시키다 달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면요, 거기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걔를 달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걔가 가라앉아야 평화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다,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pacify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 facere를 굉장히 많이 응용한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는 되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발음은 대충 facile 정도 돼요. facile 이 정도. 그래서 근데 이건 아마 그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difficile이란 말이 있어요. 예, 지금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 어렵다라고 할 때 왜 difficult죠, 영어에. 그게 보통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이탈리아 같은 계열에서는 difficile 또는 difficile 이 정도로 발음하거든요. 거기서 앞에 D만 빼면 얘입니다. 그래서 facile, 이거는 약간 쉬운 이런 거죠. 어려운의 반대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라틴어 원래 facere, 뭔가 그 하다라는 동사에다가 뒤에 뭔가 illis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근데 요런 게 들어가는 거는요, 대부분 뭔가 가능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인간에 대한 연구할 때 진화 같은 거 연구할 때 보면은 호모 땡땡땡이라고 되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그 위로 되게 많이 있었죠. 뭐 호모 에렉투스라는 것도 있었고, 그거는 똑바로 선 인간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호모 땡땡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 호모 하빌리스가 있습니다. 그 하빌리스가 오늘날의 의미로 약간 able 같은 말이에요. 뭐 가능한 이렇게. 그래서 뭔가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인간, 예, 그렇게 가지고 붙인 학명이 호모 하빌리스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파킬리스라고 하면은 대충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쉬운, 가능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영어에 직수입된 거나 다름없는 단어가 이 facil인데, 얘가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뭐 별 생각 없이 좀 힘 안 들이고 술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하니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좀 쉬우면 아니해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 손쉬운, 그래서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이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조금 격식 있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표가 뭐 영어를 멋있게 하는 거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1번을 보시면 제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저 자리엔 당연히 방금 보셨던 그 facil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한국어에도 그 부분에다가 제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한 단어가 딱 어떤 한국어 딱 하나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한 단어로 저장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장 다 같이 보시죠. it's는 당연히 it is를 줄인 거니까 뭐 이게 여기에 해당하죠. 그것은 이게 it이고 뭐이다가 is죠.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요 빈칸 놔두고 보겠습니다. 자, argument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죠? 뭐 논쟁이나 뭐 주장 정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땡땡한 주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that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요거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주어가 사실상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러이러하는 뒤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용사처럼 꾸며져 있는 거고, 그런 주장이다 이런 말이죠. 자, 뭐 이 뒤에 쪽의 해석이나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예 영작과 독해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습하면서 제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facil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면 좀 이 빈칸에 어울리는 말이 있겠어요? 그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 하고, 여기다가 뭐 쉬운, 손쉬운, 별 가치가 없는, 안일한 등등 여러 가지 단어를 한번 넣어보고 제일 말이 되는 애를 넣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맥락이라면 안일한을 넣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뭔가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정교하게 생각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그 부정적인 그거에 좀 반대된 개념을 넣으면 제일 괜찮잖아요. 그래서 뭐 안일한 또는 손쉬운은 조금 어색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를 넣어봤어요. 아마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든 뭐 이것도 어울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넣어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자, he has a 하고 빈칸이 있고, 그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좀 이해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와 영어를 제가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차피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이해하는 이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면은 한국어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어를 정교하게 익힐 수가 있죠. 그러면 한국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는 좀 기본적인 개념은 좀 탑재하고 우리가 가는 게 좋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어는 좀 동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는요 좀 명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발표한다. 지금 영어로 제가 쓴 거 보시면 나는 발표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썼죠? 근데 그 영어권 사람들이 보통 발표한다란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진짜 많이 써요. 뭐 give라고 할 수도 있고 뭐 make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I give a presentation. 그러면은 나는 하고, 사실 이거를 직역을 하면요, 글자 그대로 어떤 한 발표를 준다가 되죠. 근데 당연히
이거를 보면은 한국어로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가 쓰는 표현 중에 상당수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어색한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 쓰는 품사가 많이 달라요. 주로 쓰는 품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뒤에 제가 그렇다면이라고 써볼게요. 동사를 꾸미는 단어들은 대부분 품사가 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발표하다. 그러면은 발표하다란 말을 꾸밀 때는 뭐 잘 발표하다 또는 뭐 빨리 발표하다 또는 발표를 뭐 잘하다. 그러니까 아무튼 부사를 써야 돼요. 부사로 꾸며야 돼요. 근데 영어는 명사를 활용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즉 발표를 준다죠. 그러면 나는 좋은 발표를 준다. 나는 멋진 발표를 준다. 나는 인상적인 발표를 준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꾸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어는 얘랑 얘의 활용이 훨씬 영어보다 높아요. 그리고 영어는 얘랑 얘의 활용이 한국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번역을 할 때는 약간 이걸 고려해서 해야 돼요. 자, 잘 봐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국어를 보시면 그는 주제에 대해 땡땡땡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이해하다라는 동사 앞쪽에 어떤 말이 붙어서 어떻게 이해하다라고 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그게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번역문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영어로는 보시면 땡땡땡 understand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해인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밑에다가 제가 한국어로 그는 주제에 대해 땡땡땡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면 이건 약간 그쵸 한국어로 너무 어색하고 저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여러분을 좀 밀어주는 식의 인위적인 한국어 번역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기다가 facet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되게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a facile understanding.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석하든 뭐 안일한 이해 또는 쉬운 이해 이렇게 저 facile을 형용사니까 뒤에는 understanding 명사와 결합해서 땡땡땡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한국어로 그렇게 우리가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주제에 대해 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부사를 한국어로 찾아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 가볍게 이런 거 또는 뭐 쉽게 이런 거. 그쵸? 뭐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가볍게 이해하고 있지만 또는 뭐 대충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부사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 말이랑 가장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차이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번처럼. 그거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은 이미 영어 실력이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엄청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급자쯤 되면은 문법이나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영어로 썼을 때 어색하다든가 왜 얘네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원리가 잘 안 보이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아마 이게 진짜 엄청 지금 인사이트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3번을 보시죠. 3번에 the problem requires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하고 시작하죠. 이게 이제 얘예요. the problem 그리고 require이 필요로 하다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는데 뭐뭐뭐 이상을 이러고 나왔어요. 이제 그게 more than이죠. 뭐뭐뭐 이상. 그러면은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갈 게 얘죠. 땡땡땡한 solution 이겁니다. 자, 이 자리에 제가 한번 facet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facet한 해결책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그만큼 좀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좀 단순하고 안일하고 그냥 손쉬운 그런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요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단순한 해결책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해결책 자체가 좀 정교하고 복잡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3번이.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죠. 자, 이렇게 나와 있군요. She always has a 땡땡땡 이렇게. 자, 이거는 영어식으로 많이 직역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죠. 뭐 한국어처럼 아주 많이 의역하면은 대한 변명을 한다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자, 일단 여기다가 facil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한 단위로 보시면요.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She always has a facile excuse. 그러면 그녀는 뭔가 facile한 변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for not doing her work.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잠깐만, 그러면 잠깐 일을 안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한다면 변명이 좀 허접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할 때 되게 논리적인 변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약간 한국어로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설픈 정도? 예, 저는 요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설픈 변명. 이렇게. 예, 물론 교재에는 뭐 다르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The software, 그 소프트웨어는 has a 땡땡 interface. 인터페이스란 말은 우리도 이제 외래어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여기다가 제가 facile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단어는 사실 초보자도 탐색할 수 있는 땡땡한 인터페이스니까 소프트웨어는 인터페이스가 쉬우면 쉬울수록 사실 좋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긍정적이되 어려운의 반대 개념이니까 뭔가 손쉬운 정도? 또는 간편한? 또는 뭐 편리한? 이 정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그 한국어와 영어를 번역을 하다 보면 의역이 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facile interface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손쉬운 인터페이스나 뭐 쉬운 인터페이스, 간단한 인터페이스거든요. 근데 물론 그대로 해도 되지만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뭔가 편한, 편리한, 그쵸? 편리한 또는 편한. 이 정도가 좀 더 한국어적으로는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1대1로 딱 직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뭐 간단한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맥락상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정도까지를 일단 하면은 오늘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affect의 첫 시간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이어서 affect 제2강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5문장 한번 직접 독해와 영작을 왔다 갔다 해보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practice hard, 열심히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 공부를 함께 해나가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방적인 선생이나 강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